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부정 사건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모른다. 이것은 이명박과 원세훈 국정원이 그야말로 알아서 충성한 것이 불가하다라는 변명이 그나마 통할 수 있었다면 권영세의 녹음 파일과 김무성의 자백은 그러한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이 중차대한 국기문란 사건을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모의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웃기는 것은요, 그렇게 조중동이나 지상파 방송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쉴드를 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성이 그야말로 자뻑 자살골을 날렸다는 점입니다. 물론 남경필 의원이 좀 기분 나쁘게 한 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선 전에 이미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입수해서 그것을 부산 유시에서 깠다는 그런 사실은 실정법적으로도 범죄 행위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부정에 새누리당이 깊숙이 관련돼 있었다는 점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남재준이 죽은 박근혜를 똥통으로 빠뜨리더니 이제 무성대장 김무성이 그나마 조중동의 지상파의 쉴드 속에서 기어나오던 주군을 다시 한번 똥통으로 차버린 격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사실 참 요즘 조중동과 지상파 방송들의 보도를 보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 두 눈 뜨고 보기 힘듭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얼핏 보니까 제 휴대폰으로 미디어 다음에 접속해서 이제 여러 신문들의 사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니까 뭐 자세히 이 대화록을 보면은 노무현 역시 나쁜 놈이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뭐 좋아요. 그래 뭐 노무현 나쁜 놈이면 뭐 좋아. 그런데 김무성이가 버벅인 걸 어떡할 거야. 신부품 공작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뭐 국정원의 대선 개입한 게 뭐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며?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 12월 10일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그 왜곡된 박근혜에게 훨씬 더 유리한 여론조사마저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역전 모드를 보입니다. 그때 권영세가 이거 모아이문 도라고 저기 안기부에 있는 거 그 우리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국정원에 있는 거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NLL 대화로 까자 이런 얘기를 하고 12월 14일 날 김무성이 부산 유시에서 바로 국정원이 발췌해서 생산한 그 대화록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토시나 안 틀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제 사실은 모든 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드러난 것뿐입니다. 드러난 점만 보더라도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총괄 본부장 아닙니까? 선거의 총대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무성이. 권영세 상황실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모의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공작을 했다. 신북풍 공작이다. 이런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도 설설설 먹혀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뭐, 촛불 집회 사람 얼마 안 나와서 환호하지 마십시오. 촛불 집회, 촛불 대회, 이거 사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임일 뿐입니다. 워낙 언론이라든지 방송이 제 역할을 하면은, 예? 그런 촛불 대회가 왜 생기겠어요? 지들이 주둥아리 꼭 다물고 심지어는 왜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분노에 못 이겨서 거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 적게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건 방향이 점점 몰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자, 오늘 첫 사설은 한겨레신문의 사설 정상대화록의 남북 정상대화록입니다. 대선 불법 활용 진상을 밝혀라라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미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집권 후 대화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이미 그때 검토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단순히 돌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순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죠. 치밀한 시나리오를 짠 거죠. 자, 북한 공작, 북한을 이용해서 결국은 해먹어야 되겠는데 뭐 옛날 이해창이 북한 공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사실 잘 안 통해요. 그래서 대가리를 굴리다가 국정원이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그 남북 정상 대화록을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후보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2012년 12월 시점에서는 전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전전은 아닌가? 전직 대통령이구나. 이명박이 그때 아직 퇴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 대통령에 불과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 NLL을 팔아먹었으면 또 어떻고, 안 팔렸잖아요. 팔아먹었다는 것 자체도 왜곡이지만은, 그래, 니들 주장을 갖다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치자, 그래. 팔아먹었다고 치자. 그래서 NLL이 팔렸냐? 안 팔렸잖아, 자식들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든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건데 상관이 있어요. 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나쁘다고 하려고 문재인을 갖다 아무리 들이다 파봐도 이건 뭐 역할 게 없는 거야. 허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욕을 해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수밖에 없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NLL 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하자는 신북풍 공작인 겁니다. 그게 웃기는 거는 김무성이가 남경필이 얘기에 열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깠다는 거예요. 참 김무성. 야, 사람 하나 가는 거 우습습니다. 예. 그러니 12월 10일 날 권영세가 얘기를 하고 12월 14일 날 김무성이 깝니다. 예. 그때가 바로 여론이 박근혜가 유리했던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이거 사실 믿기기 어려운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역전되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드러나니까 그것도 12월 16일인가 18일인가 잘 기억 안 나나 김용판이 시켜가지고 없다고 사기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정원 공작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다고 주둥아리 날리는 그런 수구 언론들 정말 쪽팔리는 줄 아세요. 손을 갖다 가슴에 얹고 양심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양심을 팔아먹어 영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수구 언론이라도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런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닌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이 자랑하듯이 실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김 의원이 어제 비공개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말했다는 내용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읽어봤다. 부산에서 그 대화록을 울부짖듯이 쭉 읽었는데 기자들이 기사화하지 않더라.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서 결국 공개를 못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이지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태도 역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선거를 총지휘하던 총괄본부장, 총대빵 김무성이가 야, NLL 대화록 니들이 좀 까, 임마. 내가 봤는데, 그거 진짜, 문재인이 표 떨어지게 하는 데는 최고 효과 있겠더라. 이명박, 그리고 원세훈, 니들 정권 바뀌고 나서 골로 가고 싶지 않으면은, 빨리 까란 말이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까면은, 사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세훈이는 깜빵이 예약됩니다. 아무리 박근혜 당선도 좋지만은, 당선되고 나서 깜빵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거절을 해서, 입수한 걸 자기가 직접 갖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정말 그 대가리 수준 경악스럽습니다. 그런 김무성이를 무슨 여권의 후계자? 아이고, 아무리 서초 공주 후계자라도 어느 정도 머리는, 그 두 자리는 돼야죠.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이런 발언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즘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등에서 문제 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몇몇 발언만을 골라 유권자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 김 의원이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을 직접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네.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했다는 정황. 이게 결국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거 어디서 받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만든 건데 국정원에 몰래 담튀고 들어가가지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야 갖고 와라 한 거죠.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했다는 정황은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선 전에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공개한 녹음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라는 놀라운 발언까지 나옵니다.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김무성, 권영세 등 웬만한 새누리당 핵심 멤버들은 당시에 대부분 회의록을 들여다봤다는 게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말하자면은 권영세 상황실장 그리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얘들이 국정원과 모의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신북풍 공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증거 없다고요? 드러납니다. 김무성이 자기 입으로 실토했잖아. 이번 사건은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국가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기문란 행위가 이미 선거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것이 선거 전략으로 활용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서를 새누리당에게 넘겼는지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기록을 불법으로 열람을 했고 이 회의록을 활용하기 위한 내부 선거전략 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규명해야 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이죠. 새누리당에게서 받은 요청 내용 이것을 거부한 과정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김무성이가 얘기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런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직접 이 대화록을 당시에 읽은 적이 있는지에 모여집니다. 여러 정황상 박근혜가 당시 이런 진행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박근혜 한마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중대한 그리고 문제를 김무성이나 권영세가 지들이 알아서 한다고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결코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예정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만이 비틀린 나라를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로 발령났죠. 외국으로 튄 겁니다. 근데 박근혜가 주재한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관례를 깨고 박근혜 바로 좌우에 앉는 서열 1위 자리에 주중대사 권영세가 앉았다고 합니다. 원래 서열 1위 자리는요.
주민대사가 앉습니다. 왜 권영세 주중대사를 갖다가 박근혜 바로 옆에 앉혔겠어요? 친부품 공작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관례를 벗어나는 것은 예 바로 그런 이유고 박근혜도 이명박이한테 다른 건 몰라도 불법을 행한 충복들을 우대해주는 그것만은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예, 참나. 두 번째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나?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어제 공개한 녹취 파일에 담긴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의 지난해 대선 당시 발언 내용은 충격적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서해 북방 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대선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집권 시 공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 종합상황실장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권 종합상황실장은 NLL 가지고 해야 하는데 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자료 구하려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틴전시 플랜이고 도 아니면 뭐고 할 때 아니면 뭐까지라고 말했다. 녹취 파일에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명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화록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도 나온다고 한다. 권 종합상황실장이 대화하는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한 세계 문단에 해당하는 정상회담 관련 얘기는 이번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내용과 거의 상통한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여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공유됐고 대선 때 악의적으로 활용됐음을 확인시킨다. 바로 이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해서 여권, 즉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조직적으로 공유를 했고 대통령 선거 때 악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결국 문재인에 대한 공격으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문재인 씹으려고 뭐 집이 어떻고 별 지랄을 다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 뭔가 좀 북한을 활용해 먹어야 되겠는데 문재인 후보 특전사 출신이야. 또 하필이면은 특전사 출신 보고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못 조지니까 노무현을 조지자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그것을 선거에 활용하고 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특히 부산의 유권자들을 박근혜에게로 바꾸자라는 모의를 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관건 부정 선거 가지고 뭡니까? 들어보시죠. 녹취 파일에 담긴 권 종합상황실장의 발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돼서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하는 대목이다. 집권할 경우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는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 측의 조율된 입장일 공산이 크다. 작금에 국정원이 자행한 국기를 뒤흔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단 공개가 정권 차원에서 준비, 기획된 것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것이다. 애초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감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단 공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확산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정통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대응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 속의 권 종합상황실장의 발언들은 이 의심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권영세가 이 발언을 했던 게 12월 10일이라고 합니다. 12월 10일 드디어 여론조사가
박근혜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역전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 권영세 결국은 신부품 공작을 성공시킨 대가로 주중대사로 가서 박근혜가 소집한 재외공단장 회의에서 주미대사, 지금까지 항상 의전서열 1위였던 주미대사를 제치고 주중대사인 주제에 박근혜 바로 옆에 앉는 의전서열 1위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그거야 박근혜를 당선시킨 신부품 공작의 1등 공신이니까 보원 차원에서 한 거죠. 국내에 있으면 혹시 들통날지 모르니까 중국 갔는데 권영세가 불만을 가질까 봐서 바로 박근혜 바로 옆에 앉힌 것 아닙니까? 이런 해석이 틀렸냐고요. 반론을 해보세요. 이런 녹취 파일이 시사하듯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 유출해 대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해 이용하고 회의록 공개를 정권 안보 차원에서 활용한 것이라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종합상황실장 발언과 이번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연관 여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박근혜 물러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이상하다. 답해봐라. 에? 꿀먹으면 벙어리겠죠. 박근혜 얘기할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이란 난 모른다라고 해놨는데 모르는데 그럼 다 알아. 그러면 김무성이는 주군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지랄을 했단 말이야. 참 한심한 정권입니다. 한심한. 정말 박근혜 대통령 놀랍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정원 나 잘 몰라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몰리고 또 몰려가지고 모른다고 하는 순간 바로 김무성이가 자뻑을 합니다. 난 다 알았어. 예. 권영세가 자뻑을 합니다. 권영세가 자기가 여의도 식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이게 녹음 어플만 탁 누르면 녹음이 돼요. 음질도 좋습니다. 녹음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무성이 아무 죄의식도 없이 김무성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김무성이를 후계자라고 운운하는 걸 보면 정말 새누리당 인물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그게 범죄 사실이라는 거를 김무성이는 의식조차 못한 거야. 그리고 12월 18일 날 부산 유세에서 얘기를 쫙 하는데 그게 녹음이 되고 녹취가 되고 그 발언록 전문이 언론에 보도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한겨레신문의 김종국 논설위원이 오늘 쓴 칼럼 박근혜의 불신 프로세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2번 죽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지 정확히 4년 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 무덤에 고이 잠든 고인을 끄집어내 침뱉고 모욕하고 매질하는 광경이 연일 이어진다. 고인은 변명할 기회마저 없이 고스란히 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 말하기 싫지만 부관 참시라는 섬뜩한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조중동 수구 언론과 그리고 이명박이 장악해서 박근혜에게 넘겨준 지상파 방송은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무덤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죠. 예, 천벌 받습니다. 그러다가는 네, 천벌 받아요. 박 대통령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밀봉된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떤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인지. 예상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달 대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며 국민을 기만하는 새누리당. 거두절미 말꼬리를 잡아 사실관계에 회치를 하는 극우 언론의 솜씨는 참으로 현란하다. 먼 산을 바라보며 짐짓 딴청을 부리던 박 대통령도 NLL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추임새를 넣었다. 이것이 그의 진면목이었던가. 우아한 자태 뒤에 숨은 잔인함, 단아한 얼굴 뒤에 깃든 저열함, 고상한 말씨 속에 담긴 교활함의 전율을 금할 수 없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아한 자태 속에 숨은 그 잔인함, 단아한 얼굴 속에 깃든 그 저열함, 고상한 말씨 속에 담긴 그 교활함에 우리는 전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다. 단순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우리 내부의 신뢰의 벽도 동시에 무너졌다. 박 대통령은 가장 민감한 화약고에 불을 댕김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확히 두 동강 냈다. 국민 통합이니 포용이니 하는 거추장스러운 가면도 벗었다. 네. 신뢰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김종구 논설위원은 얘기합니다. 신뢰는 전문성과 정직함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전문성이 있고, 야, 일반인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야. 그리고 그의 말이 정직하다는 것. 거기에서 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꼭 지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왜? 그 사람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니까.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인 친밀함, 이것을 더한 값을 자기 중심성으로 나눈 수치가 바로 신뢰라고 하는 그런 신뢰 방정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뢰 방정식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자기 중심성이 신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기 중심성. 그런데 박근혜의 자기 중심적 사고는 누구도 못 말리는 수준입니다. 그한테 따라다니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찬사도 따지고 보면 자기 고집의 되풀이에서 오는 말과 행동의 일치, 일관성을 미화하는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죠. 그 실상은 이번에 더욱 확인해졌습니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 시절 참여정부가 나라를 지키는 데 유능했다면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당신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달라져야 옳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 그 기록을 읽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임자의 대북 전략과 고민을 반추하고 자신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 찬란 일관성을 따라 넣으라 그랬는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세계 외교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를 2번 죽이는 것으로 기록을 넘겨받은 보답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넣은 이명박, 2번 죽인 박근혜입니다. 완벽하게 이명박근혜요 쥐를 품은 닭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정상회담이었다고 해도 그 대화록을 공개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예. 기본적으로 북한을 얕잡아보는 심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예. 다시 신뢰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자고 김정구 논설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보인 예측 불가능성은 럭비공이라는 비판을 받은 북한이 오히려 절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예.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친밀감의 표시도 무조건 친북으로 몰아붙이는 태도까지 있다면 박근혜의 신뢰 지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신뢰 프로세스 타령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